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하기 6번째 시간 이 기능 알고 싶니? 영상 편집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설치, 설정을 해보고 영상 편집과 컷 편집, 색 보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이용하여 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 모션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컷 편집을 통해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막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넣어 편집해 보고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모션 효과를 통해 전문가적인 연출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개의 타임라인을 통해 영상을 임포트하고 다빈치 리졸브의 기본 기능을 사용하여 영상을 편집해 봅시다. 다빈치 리졸브는 편집, 색 보정, 시각 효과, 모션 그래픽, 오디오 후반 제작 기능이 있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화면을 보며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서 검색어로 다빈치 리졸브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빈치 리졸브 웹사이트 주소가 나오는데 이 검색 결과를 클릭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다운은 스크롤을 살짝만 내려보게 되면 지금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보일 거고 이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반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다빈치 리졸브입니다. 오른쪽은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인데 이 스튜디오는 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맥 OS, 윈도우, 리눅스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을 지원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 버전 기준으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윈도우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간단한 자신의 세부사항을 입력해 줘야 합니다. 이름을 입력하고요. 세부사항을 입력을 하고 등록 및 다운로드하기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왼쪽 하단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마 설치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나올 건데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그냥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게 되면 Installation Complete 이라는 메시지가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왼쪽 하단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고 블랙매직 디자인이라는 폴더 아래에 있는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시작 화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New Project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하라는 창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상태에서 Create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빈치 리졸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빈치 리졸브는 컴퓨터의 고사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최소 메모리가 16GB가 있어야 되고요. 다빈치 리졸브 홈페이지에는 권장사항으로 32GB의 메모리를 장착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메모리가 낮아서
다빈치 리졸브가 굉장히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하기 전에 간단히 설정을 하고 다빈치 리졸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라는 메뉴를 보게 되면 Preference라는 항목이 있는데 설정이란 뜻입니다. 자, 눌러보게 되면 미디어 스토리지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우린 여기서 저장되는 경로를 바꾸고 싶다면 Add 버튼을 클릭해서 경로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또한 파일이 실시간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유저 탭에 프로젝트의 Save and Load를 눌러보게 되면 라이브 세이브와 프로젝트 백업이 있는데 라이브 세이브는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프로젝트 백업이라는 항목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됐으면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일에서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를 눌러서 마스터 세팅이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해상도를 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은 풀 HD 영상인 1920 곱하기 1080 픽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요. 밑에 보게 되면 타임라인 프레임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레이트를 29.97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백 프레임 레이트를 30으로 설정을 하고요. 비디오 포맷을 현재 지금 HD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720 픽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모니터링이니까 약간 해상도를 낮춰서 미리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20 픽셀에 30프레임으로 설정을 하고요.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옵티마이즈 미디어 앤 렌더 캐시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를 첫 번째 프록시 미디어 리솔루션이라는 항목을 쿼터로 바꿔주겠습니다. 쿼터는 4분의 1의 화질로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록시 미디어 포맷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가 HQX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기를 ALP로 가장 낮은 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 캐시 포맷도 가장 낮은 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화질이 L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LB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 상태에서 프리셋 항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방금 설정했던 항목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세팅으로 이름을 지정하고요. OK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이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캔슬 버튼을 눌러서 밖으로 나오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영상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화면을 보게 되면 아래쪽에 미디어, 컷, 에디트, 퓨전, 컬러, 페어라이트, 딜리버라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에디트라는 탭을 눌러서 편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에디트 탭은 왼쪽에 우리가 미디어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가운데에는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편집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여기 화면이 인스펙트 창으로 영상의 속성을 바꿔줄 수 있는 곳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인스펙터 창으로 비디오, 오디오, 이펙트에 대한 속성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왼쪽 미디어 풀에서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Import Media를 누르고요. 영상이 저장된 바탕화면을 선택한 후 영상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실습했던 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파일이 불러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린 여기서 이 파일을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영상이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타임라인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타임라인이 확대가 되고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줌 아웃 되면서 타임라인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끝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대고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영상의 길이를 줄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영상의 끝부분을 잡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영상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컷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가운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네 번째에 있는 이 면도날처럼 생긴 아이콘이 컷 편집을 해주는 버튼입니다. 해당 아이콘을 누른 후에 마우스를 비디오 트랙으로 가져온 다음 클릭을 해주게 되면 영상이 둘로 쪼개집니다. 그 옆에 가서 한 번 더 영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영상이 둘로 나뉘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비디오 트랙을 다른 트랙으로, 즉 1번에서 2번 트랙으로 옮겨줄 수가 있고요. 이때 2번 트랙이 이렇게 1번 트랙 위로 올라가게 되면 2번 트랙에 가려지고 2번 트랙 영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2번 트랙을 1번 트랙 가장 맨 뒤에 붙여주고요. 이 가운데 있는 영상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컷이라는 이 메뉴를 통해서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딜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키프레임이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컷 메뉴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짝에 있는 영상은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영상 중간에 다른 영상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왼쪽에 미디어 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임포트 미디어라는 항목을 통해서 다른 영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선택해서 불러올 거고요. 해당 영상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F9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삽입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F9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Ctrl Z 또는 에디트 메뉴에서 Undo를 눌러서 작업을 취소하고요. 이번에는 사진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파일은 왼쪽에 있는 여기 미디어 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임포트 미디어를 누르게 되면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우린 여기서 사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영상에 넣기 위해서는 영상을 잡고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 사진의 길이는 고정적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사진 영상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Change Clip Duration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Change Clip Duration을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시간을 1초, 5초, 15초로 맞춰줄 수 있고요. 아니면 수동으로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3초로 바꿔줄 수도 있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영상의 길이가 3초로 조절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막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넣기 위해서는 화면 상단에 이펙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 저는 지금 클릭이 되는 상태여서 누르니까 어떤 항목이 사라지죠.
이것을 다시 한번 불러서 이펙트 라이브러리 항목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툴박스에 보게 되면 타이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이틀을 보게 되면 레프트, 로어, 서드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미리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자막이 왼쪽 하단에 들어갑니다. 가운데는 미들, 로어, 서드라고 해서 가운데 하단에 자막이 들어가게 되고요. 라이트, 로어, 서드는 우측 하단에 자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은 자막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상에 자막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텍스트라는 메뉴를 이용합니다. 아래에 있는 텍스트 플러스는 애니메이션이 있는 텍스트를 삽입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위쪽에 있는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글자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하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화면에 이렇게 자막이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막이 선택된 상태에서 우측 인스펙터 창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글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글자를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 전남, 나주, 혁신도시, 풍경 이렇게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폰트가 예쁘진 않아서 밑에 보게 되면 폰트 패밀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폰트를 다른 폰트로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폰트가 있다면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자막을 하단으로 옮겨주기 위해서는 이 자막을 잡고 밑으로 내려주거나 아래쪽에 보게 되면 포지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Y라는 좌표가 있는데 자, X는 가로를 의미하고 세로는 Y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Y를 클릭한 채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자막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당겨주게 되면 자막이 위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X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한 채로 오른쪽으로 당겨주면 자막이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으로 당겨주면 자막이 왼쪽으로 갑니다. 적당한 위치에 자막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글자의 색깔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컬러를 눌러서 우리가 색깔을 지정하게 되면 글자의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래쪽에 스트로크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컬러를 하얀색으로 잡아주고 나서 스트로크의 크기를 늘려주게 되면 글자가 더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컬러 색깔이 안 바뀌었는데 이 컬러 색깔을 다시 흰색으로 바꿔서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 외곽선으로 선이 하나 들어가고 그 선을 통해서 글자가 더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스트로크 위에 보게 되면 로테이션 앵글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글자를 회전할 때 사용합니다. 글자를 회전시킬 일이 있으면 앵글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는데 우리가 이 바를 잡고 움직이게 되면 미세 조정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컨트롤 Z 버튼 눌러서 이렇게 놓고요. 이럴 때는 미세 조정이 안 되게 되면 우측에 있는 여기 숫자 있죠. 여기를 잡고 클릭한 채로 왼쪽 드래그, 오른쪽 드래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왼쪽에서 슬라이드로 움직이는 것보다 더 미세하게 회전을 적용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 드롭 섀도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림자 효과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림자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옵셋이 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컬러를 한번 다른 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회색으로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옵셋의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드롭 섀도우라는 항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림자를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정색이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 배경 속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이드 속성을 조금 높여줘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 보게 되면 위드 값이 있는데 위드를 오른쪽으로 당겨주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경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컬러 색도 우리가 다른 색으로 변경해 줄 수가 있는데 현재는 검정색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지네요. 이 상태에서 오퍼시티 값을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얘는 투명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명도를 없애주니까 아까 우리가 넣었던 하얀색 그림자가 조금 촌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투명도를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47 정도 하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만약 나는 이 그림자가 보기가 싫다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드롭 섀도우 항목에서 옵셋 값을 0으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값을 0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보여지지 않겠죠? 그리고 다시 이 투명도 오퍼시티 값을 더 올려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분위기 있는 자막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자, 영상을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하니까 자막이 일정 시간 동안 재생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막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막의 오른쪽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자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정한 자막을 다시 만들 수도 있지만 손쉽게 복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디오에 2번 클립을 보게 되니까 이 자막이 있죠. 자막에서 Alt 키를 누른 채 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막이 복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해당 자막을 선택을 하고 우리는 글자를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디케이터를 옮겨서 보게 되면 뒤쪽에 다른 자막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지금 이 왼쪽에 비디오 트랙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트랙이 2개밖에 없는데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싶으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Add 트랙을 눌러주게 되면 트랙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영상을 삭제하려면 기본적으로 컷 편집이 여러 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 도구를 누르고 삭제하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한 후에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백스페이스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컷이라는 오려두기 항목을 통해서 영상을 삭제해 줍니다. 딜리트 버튼도 삭제가 되기는 하지만 선택된 시간에 모든 영상과 음성이 삭제되므로 삭제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저는 컷을 눌러서 또는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어있는 부분을 삭제를 해주기 위해서 비어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에디트의 메뉴에 보게 되면 리플 딜리트라고 해서 단축키 Shift 백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빈 부분을 선택하고
Shift 백스페이스를 눌러주게 되면 해당 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색 보정을 위한 LUT, 럿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색 보정은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럿을 적용하기 위해서 화면 하단에 있는 컬러 메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럿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오른쪽에 어떤 영상이 잡혀진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를 하나 추가해 주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Add Node 해서 노드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단축키 Alt S를 통해서도 노드를 추가해 줄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추가된 노드에다가 럿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여러 가지 럿이 있는데요. 이 럿에서 제가 캐논 로그2 시네온 항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어플라이를 눌러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럿이 우리가 편집하고 있는 영상에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럿의 강약 조절을 하기 원한다면 아래쪽에 보게 되면 키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 키 버튼을 눌러서 아래쪽에 있는 키 아웃풋에 개인 옵션 값을 적용해 주게 되면 럿이 들어가는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적당한 값을 찾아서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럿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럿이 제공되고 있는데 해당 럿을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또 클릭을 해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해당 영상에 럿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키라는 이 항목에서 키 아웃풋 옵션에 개인 값을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우리가 적용한 럿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다빈치 리졸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럿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웹사이트에서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럿을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가 열리면 위에 주소 표시줄에서 rocketstack.com 이라는 사이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서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하고요. 화면 상단에 프리비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화면을 약간 밑으로 내려서 2번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을 살짝 내리게 되면 35 프리럿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우리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이 있으면 해당 버튼 눌러주고 파일 다운이 완료가 되면 이 파일명 오른쪽에서 이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폴더 열기를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폴더가 열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로 돌아와서요. 다운받은 럿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파일에서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누르고 왼쪽에 보게 되면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룩업 테이블에 오픈 럿 폴더를 지정하는 버튼이 있는데 방금 우리가 압축 푼 폴더를 찾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35 프리럿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창을 닫고요. 다시 한번 오픈 럿 폴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눌러서 우리가 다운받은 럿을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다시 탐색기를 닫고 업데이트 리스트라는 이 항목을 눌러서 우리가 넣은 럿 폴더를 갱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세이브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캔슬 버튼 누르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서 스크롤을 올려보게 되면 럿이 잘 들어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럿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35 프리럿을 누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것을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만약에 이렇게 적용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요. 2번 노드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딜리트 노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적용한 노드가 삭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자막이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컷 편집을 통해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기능 알고 싶니? 영상 편집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 할 수 있니? 영상 편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